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6주차가 시작됐는데 저희 절반 넘어갔습니다. 저희 끝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6주차입니다. 네. EQ고요. 그래서 이퀄라이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음향을 형성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혹은 그것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5주 동안 하면서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거를 쌓아둔 상태에서 이제 EQ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EQ는 이 이퀄라이저고요. 이퀄라이저는 주파수 장비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주파수를 어떤 음량만큼 제어한다가 이퀄라이저의 개념이고, 그 말은 주파수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음량의 개념을 알아야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다 그걸 다 다뤘기 때문에 이거 다 처음 보던 표정 아니죠? 네. 주파수가 뭔지 알고 음량이 뭔지 알면 EQ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Q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컷, 하나는 부스트인데 특정 주파수에서 특정 음량을 깎는다가 컷이고요. 올린다가 부스트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에 음향을 처음 하시거나 음향이 아직 좀 숙련되지 않았으면 컷 위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부스트를 할 경우 저번에 설명드린 다이내믹 레인지보다 큰 소리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컷 위주로 가는 편이에요. 부스트는 정말 컷으로 안 될 경우 부스트로 하는 편이고, 그래서 컷과 부스트가 존재하고 안전한 거는 컷이다. 이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주파수 영역이 있어요. 주파수 정말 쉽게 생각하면 음악에서 사용하는 저음, 중음, 고음이 있는데 저음과 중음 사이 중저음이 있고요. 중음과 고음 사이 중고음이 있어요. 저기 숫자가 있는데 저게 100% 완벽하다는 아니에요. 그냥 이 경계선이 언저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250부터 중저음보다는 250, 200쯤이나 300 사이쯤에서 중저음으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밑에 가져온 게 일반 전형적인 교회에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연주할 수 있는 88건반, 88건반이에요. 건반이 88개 있다 해가지고 건반에서 아까 얘기했던 자 중저음이 250, 600 사이죠. 그리고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주파수의 표준이 뭐라고 했죠? 표준 음계가 라예요. 라 맞아. 라. A4 그러니까 건반에서 네 번째 라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라고 그게 440Hz예요. 440이라는 건 중저음이다. 근데 중요한 건 440이 가운데 있다. 건반에. 그러니까 건반 생각에는 나는 가운데 음을 쳐야지 해서 가운데를 딱 눌렀는데 음향적으로는 그게 중저음이에요. 그 말은 가운데 위주로 치면 건반이 어떻게 치는 걸까요? 중저음 위주로 연주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건반을 얘기하면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아요. 건반이 너무 좀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 주세요 하면 중간에 좀 올라가겠다. 이러면 중음이에요. 아직 고음까지 안 갔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향적인 중저음 혹은 저음에 대한 개념과 음악에서 바라보는 중저음과 저음의 그런 개념이 조금은 핀트가 안 맞는다. 그래서 뭔가 음악한 사람들 난 충분히 나는 좀 중음이나 저음이나 중저음이 아니라 좀 고음 쪽으로 올라가서 연주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음향 입장에서는 여전히 얘는 중저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음악과 음향 사이에 좀 괴리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너가 지금 연주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아직도 중저음이야. 너는 좀 더 고음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라고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저기 위에 보면 C6이 엄청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게 1kHz예요. 1kHz면 중음이죠, 중음. 건반에서 여기쯤을 쳐야지 중음이 나와요. 근데 건반 연주자들은 여기를 엄청 높다고 생각해서 잘 안 가요. 그래서 뭔가 항상 차양팀 연주를, 하양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연주를 들어보면 대부분 중저음 위주로 뭔가 연주가 돌아간다. 그거는 그게 음향할 때 아까 얘기했던 음향은 EQ는 주파수를 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보기에는 얘는 연주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위에 쪽 같아 했는데 EQ를 만져야 될 부분은 아래쪽인 거죠. 그런 부분을 알면 좋습니다. 다음 거 가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 소개될 장비는 그래픽 이퀄라이저, 그래픽이라 붙어서 GEQ라 불러요. 이 친구는 아웃보드, 저번에 설명드린 아웃보드 장비입니다. 아웃보드 장비고요. 이 친구는 각 채널을 위해 한 게 아니라 전체, 이 방 전체 혹은 본당 전체를 위한 장비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컴프레서 있고 막 리버브 있고 하는데 그 밑에 또 GEQ도 있어요. 이렇게 이 GEQ가 콘솔의 아웃풋을 통과해서 이렇게 각 주파수별로 자세히 보면 주파수별로 적혀 있어요. 뭐 100, 200, 400, 600 이런 식으로 수십 개가 있는데 수십 개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 이 본당에서 나가는 모든 소리가 다 이거 적용돼요. EQ가. 예를 들면 내가 200Hz에서 3dB를 깎겠어 하면 모든 보컬, 모든 악기가 3dB가 깎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본당도 GEQ가 설치되어 있고요. GEQ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GEQ를 건드리는 것을 룸튜닝이라고 해요. 저번에 설명드린 핑크 노이즈를 틀어놓고 치익 틀어놓고 뭔가 높이를 맞춰놓은 걸 룸튜닝이라고 부르고요. 뭔가 모든 악기, 모든 뭐 보컬들 전체적으로 뭔가 저음이 뭔가 높아 혹은 뭐 고음이 너무 작아 이렇다면 사실은 GEQ를 잘못 건든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GEQ를 건드리는 건 저도 한 5년차쯤에 시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EQ라는 게 존재한다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 파라메트릭. 네. 그 GQ가 근데 특히나 사용 말씀 같은 경우에 이제 네. 피드백이 삑삑삑 걸릴 듯한 그런 네네. 게 계속 있던데 네. 그 결국은 룸튜닝을 할 때 그 공간에서 피드백이 안 걸리게끔 하는 네. 것도 GQ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GEQ를 잡아버리면 다른 소리 너무 먹먹하게 들려요. 그래서 일정 이상 탑한 거예요. 그걸 타이트하게 잡으면 다른 노래학원 할 때 너무 좀 흔히 말하는 맛이 없다는 소리 들려요. 걔를 그래도 GQ로 컷을 죽이고 네. 그러니까 먹먹한 부분을 뭐 아까 얘기하신 부스트를 네. 쓰는지 뭐 이런 방향을 뭔가 좀 고민해야 되죠. GEQ 돼 있어요 이미. 돼 있는데도 나고 있는 거예요. GEQ 일정 부분 했는데 거기서 더 하면 너무 손실이 크다 해가지고 이쪽만 하고 멈춘 거예요. 네. 사실 그 GEQ 빼면 그 거의 말할 때만 나거든요. 그 피드백이. 지금은 가끔씩 나잖아요. 그 GEQ 적용된 거예요. 저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고요. 요 사진은 자주 보시던 리본룸에 있던 그건 거기입니다.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PEQ라 부르고요. PEQ의 특징은 아까 GEQ는 이 방 전체라면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PEQ는 채널 하나만 적용됩니다. 채널 하나만. 그리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다노드 버튼이 4개 있다 해서 다노드예요. 다노드 PEQ고요. 맨 위에 게 고음, 맨 아래 게 저음, 중간 2개가 중음이에요. 이렇게 4개를 제어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서 고음, 저음은 그냥 음량만 있어요. 근데 중음은 주파수도 건들 수 있고 음량도 건들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단어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고음, 저음은 그냥 올리고 깡더만 하고 중음을 내가 좀 찾아서 특별한 주파수를 내가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EQ 연습하기 가장 좋은 장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리본 할 때 사람들이 연습 많이 추천을 하는데 바쁘죠.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자 저기 바로 위에 EQ가 적용되지 않은 EQ를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는 저 돌리는 게 0에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0으로 모든 게 0으로 맞춰져 있으면 그 소리를 플랫하다고 해요. 플랫. 평평하다. EQ를 적용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채널은 플랫으로 맞춰놓는 게 예의긴 하지만 대부분 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EQ를 시작할 때는 항상 플랫으로 맞춰놓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저번에도 콘솔의 흐름에 맞춰서 EQ를 해야 됩니다. 게인 먼저 해야 되고요. 아웃보드가 있으면 아웃보드 해야 됩니다. 컴프레서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Q를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건 EQ가 먼저 해도 EQ를 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게인을 바꾸잖아요. EQ가 깨져요. 다시 잡아야 돼요. 컴프레서 똑같아요. 그래서 플랫으로 하고 게인을 잡고 컴프레서가 존재하는 컴프레서를 하고 그 다음에 EQ를 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번에 설명드린 거예요. 저번 주 먼저. 게인이 뭐지? 컴프레서 뭐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다 아시니까 항상 게인부터 하고 다이내믹 레인지부터 하고 EQ를 잡아야 됩니다. 요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이걸 안 지키면 내가 원하는 소리가 죽어도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소리가.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EQ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는 쉘빙이라 부르는 EQ가 있어요. 쉘빙이라 부르는.
쉘빙 이퀄라이저는 어떤 식이냐면 특정 음역대 이후나 이전으로 전부 다 적용할 때 뜻이에요. 보시면 여기에 이거 전 부스트거든요. 저기 저 녹색 점 보이시죠? 녹색 점 이후로는 다 일괄적으로 모두 주파수를 부스트하겠다 이거예요. 반대로 정으로 할 경우 이 이전을 다 부스트하거나 컷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쉘빙은 아까 했던 4노드에 하이랑 로우에 있어요. 하이는 그 하이랑 로우의 그 주파수는 그 콘솔 설명서에 적혀 있고요. 이거 몇 K부터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이를 딱 컷을 하면 특정 주파수부터 끝까지 전부 다 컷이 되고 로우를 컷한다고 하면 특정 주파수부터 제로까지 다 컷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쉘빙은 뭔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쫙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보통 종단, 로우랑 하이쯤에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피킹이에요. 피킹이 바로 일반적인 EQ고요. 종 모양이라고 해서 벨 EQ라도 많이 불러요. 네. 그런데 이거는 특정 주파수를 선택해서 거기만 컷을 하거나 부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4노드 거기 EQ의 미들, 중음 주파수를 고를 수 있고 EQ를 그러니까 볼륨을 고를 수 있죠. 그게 바로 피킹입니다. 주파수 예를 들면 나는 300Hz에 가서 해야지 혹은 나는 1kHz에 가서 해야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컷이나 부스트를 할 수 있는 게 피킹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컷이라는 건데요. 컷이는 잘 못 들어본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아날로그에는 없어요. 컷이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특정 주파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날로그 장비는 하나 주파수만 콕 찍어서 하는 게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종 모양처럼 근처 주파수들도 같이 건드리면서 이렇게 조금씩 예를 들면 내가 100Hz를 10dB 부스트 한다고 하면 옆에 120, 80 이런 애들은 한 8dB 정도가 영향 받는 거예요. 그게 이 벨 모양이에요. 근데 컷이는 이 폭을 어떻게 할 건 조절할 수 있어요. 나는 완전히 좁혀가지고 하나의 주파수만 하겠어 하면 폭이 좁아지고요. 나는 근처를 다 하고 싶어 하면 넓어져요. 이거를 조절하는 값을 컷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퀄라이저는 아날로그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장비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쉘빙, 피킹, 컷이 이런 게 다 고정값이에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준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얼만큼 쉘빙을 할 거고요. 이거는 컷이가 얼마야로 적혀 있는데 디지털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는 내가 쉘빙을 해야지, 여기는 피킹을 해야지, 여기는 내가 컷을 얼마를 해야지 내가 다 일일이 지정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저희 본단 것도 디지털 콘솔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솔은 조금 많이 자유로운 편이 이런 거에서. 그래서 아날로그를 할 때랑 디지털 할 때는 좀 뭔가 다릅니다. 아날로그 할 때는 머릿속에 어차피 내가 쉘빙, 피킹, 컷 이런 거 못 건드려. 그리고 있는 거 내일 최대한 해봐야지인데 디지털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디테일을 깎아볼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약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리본 할 때 그 EQ랑 본다 할 때 EQ 달라요. 리본 할 때 EQ는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거긴 최대한 덜 나쁜 걸로 하는데 본당은 내가 진짜 노력한다면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컷시도 한번 만져보고 피킹도 엄청 바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미 돼 있는 차한테 세팅이 다 그렇게 다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EQ와의 개념이 이런 거고, 자,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자, 다음부터는 실제 사용 사례인데 개념에 대해 질문 있나요? EQ의 개념에 대해서. 다들 이해력이 좋으세요. 네. 자, EQ의 기본은 분배입니다. 이 사진은 여호수아에 나온 사진이에요. 여호수아 동화책을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여호수아가 딱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그 우리 땅이 된 이스라엘 땅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이 주어졌어요.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유다 지파가 이런 땅을 얻었으면 이 땅은 다른 지파가 가져갈 수 없어요. 그쵸? 분배니까. 므낫세 지파가 이걸 가져갔으면 이건 므낫세 지파 거예요. 다른 지파가 와서 침범하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단지파는 실제로 저기 위에 보면 저기가 본진이 아닌데 나중에 여호사 때 이동했다는 기억이 있어요. 저건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 저건 죄라 불렀고요. 음향에서 똑같습니다. 음향에서도 어떤 악기가 어떤 주파수를 가져갔어요. 분배해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다른 악기가 없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분배예요. 똑같아요. 단지파처럼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뜨로 넘어왔다? 그거는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죄스러운 뭔가 그때부터 뭔가 내가 상상했지 것보다 또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보통 이거를 밸런스가 깨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EQ는 이런 식으로 내가 머릿속에 이거는 제비잖아요. 사실은 이거 음향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쫙 한 다음에 아 여기까지는 누구한테 줘야지 라고 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연주자랑 안 맞을 경우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실제로 음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너의 연주하는 방식이 이쪽 주파수에 많이 쏠려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넌 옐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가 많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중요한 사항이에요. 다음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00%는 아니지만 저기 보면 밑에가 주파수 좀 확대할 수 있을까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게 주파수 영역이에요. 올라가보면 밑에 55부터 21K까지 있는데 어떤 악기들, 어떤 보컬들이 겹치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겹치는 게 많죠. 상당히. 그 말은 연주자, 노래한 사람이 맘만 먹으면 서로 비슷한 대로 비슷한 주파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음향을 하나도 하지 않고 연주를 땅 하면 순간부터 뭔가 확 듣기 싫어져요. 이거는 중첩이라는 개념인데요. 한 명만 있을 때 듣기 좋은 소리가 있는데 그 듣기 좋은 소리를 여러 명이 동시에 부르면 이쪽 소리가 너무 넘쳐가지고 듣는 순간 뭔가 좀 부담되고 막 불편한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걸 중첩이라 불러요. 혼자 부를 때 괜찮은데 다 같이 할 경우 많이 생깁니다. 네, 다음 쪽 가보겠습니다. 자, 이 주요 주파수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개념적으로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컬의 주요 주파수는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4개를 꼽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만약에 리본 같은 거나 뭐 기세 4층 이런 거 하실 때 이 4개부터 시작하면 좋다는 거죠. 이 4개는 250 저음 때부터 2K 고음까지 올라갑니다. 울림을 건드린 곳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뼈대, 뭔가 소리 기본을 만드는 느낌, 혹은 딕션, 혹은 너무 찌르는 느낌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있어요. 내려가면 건반도 있고요. 건반도 그러니까 소리가 울리나 아니면 왼손의 어떤 개념, 오른손의 개념. 내려가면 드럼도 약간 드럼의 어떤 가죽 부분이냐, 나무 통 부분이냐 한 부분이 있고요. 내려가 볼게요. 기타도 기타 통이냐 줄이냐 하는 헬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4개를 다 보시면 같은 주파수 너무 많이 사용해요. 250에서 400Hz는 모든 악기와 모든 보컬이 좋아하는 주파수입니다. 여기를 깎으면 이 악기의 힘이 줄어든다고 느껴지는 데가 대부분 여기에요. 보컬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걸 가져갔으면 딴 지파가 먹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아까처럼 모두가 탐내는데 모두가 좋아한다고 모두를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죄까지는 아닌 뭔가가 됩니다.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건 필터이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머릿속에서 이걸 줄 때 정해야 돼요. 사실은 그 음향이라는 게 아까처럼 한 명만 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한다라면 디테일로만 딱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다 할 때는 보통 EQ가 한 명 한 명 EQ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 명 한 명이 너무 잘 돼서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결혼식인데 여자들이 흰색 옷을 쫙 빼입고 갔다 보는데 여러 명이 한 명 한 명 잘 입고 갔어요. 근데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되죠? 사진 찍으면 죄스러운 뭔가가 되죠. 네. 그래서 뭔가 음향 엔지니어 약간 너가 스타일 좋은 거 아는데 오늘은 검은색 입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음향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음향의 개념적으로는 뭔가 이걸 많이 만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많이 만지는 게 아니라 이거의 시작은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런 상황인데 너가 좀 여기서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라고 얘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만져야 됩니다. 하여튼 만지는 거에서도 머릿속 있잖아요. 아까 좀 설명한 어디 헤르츠에 뭔가가 있다라는 개념에서 한 명만 했을 때 좀 아쉽다고 느낌을 주면 그 사람들이 여러 명 모였을 때 괜찮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 촬영팀 거 제가 해놓은 세팅도요. 한 명 한 명이 불렀을 때는 뭔가 좀 아쉽다는 느낌이 나요. 뭔가 이렇게 힘이 좀 없어 보이고 뭔가 좀 메가리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내는 이유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 같이 부르면 소리가 좋아져요. 예를 들면 얘한테 예를 들면 250Hz가 이만큼 있으면 4등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얘는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 있어야 얘가 멋진 소리 나는데 그렇다고 얘한테 이걸 줘버리면 다른 애들은 못 쓰거나 넘쳐버려. 그러니까 줄이겠어. 그래서 EQ는 이렇게 접근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이제 EQ를 해보고 싶어 하면 제가 적어도 요거부터 시작 접근해보면 좋아요. 아 여기서 이런 개념이 나니까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건드려봐서 바꿨을 때 뭔가 이런 변화가 있으라고 하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를 기억해 놓고 근데 내가 보기엔 얘는 너무 완벽해라고 하는 순간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음향을 할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현상들이 있고요. 이 현상을 유도하는 걸 또 전략이라 불러요. 전략. 그래서 현상과 전략은 사실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버랩이라 부르는 현상이에요. 오버랩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오버랩은 어떤 뭐 하나가 있고 하나가 겹쳐진다라고 하는 걸 오버래핑이라고 불러요. 보면 여기 두 개 사이에 녹색이 보이죠? 녹색 영역이 오버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 악기나 보컬의 주파수가 겹쳐졌다라는 걸 오버랩이라고 불러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저번에 설명드렸던 마스킹, 하나의 소리가 하나의 소리에 있어서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랩의 특징은 내가 아까 음향할 때 이 사람 소리 잘 안 들려. 이 악기 잘 안 들려서 키웠어요. 근데 여전히 안 들려. 그러면 한 순간 지금 뭔가 오버랩이 걸렸다는 거예요. 소리를 키웠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다는 거는 이 소리를 억제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버랩에 걸린 상황에서는 이 억제 당하는 친구를 아무리 바꿔도 변화가 없고요. 억제하는 친구한테 변화를 주는 순간 억제 당한 애가 들리게 됩니다. 이걸 오버랩이라 불러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반대 개념은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농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개념은 혼자 동떨어지는 개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오버랩은 겹쳤잖아요. 근데 아이솔레이션은 떨어져가지고 존재감이 확 살아나는 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내가 그렇게 막 볼륨을 안 줬어. 얘는 내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 근데 너무 잘 들려. 이걸 상황을 보통 얘를 아이솔레이션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버랩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버랩을 너무 떨어뜨려 놓으면 아이솔레이션이 되고요. 아이솔레이션을 너무 다시 좀 붙여놓으면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을 마음에 안 들고 해결할 때는 이 반대되는 쪽으로 이동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랩이면 아이솔레이션 시키려고 하면 해결되고 아이솔레이션이면 오버랩 시키려고 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솔레이션은 가장 좀 많이 사용한 전략이에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저희 촬영할 때 예배 인도자를 보통 아이솔레이션 합니다. 그럼 예배 인도자는 그렇게 소리를 키우지 않아도 잘 들리게 되죠. 그러면 한 명이 아이솔레이션이 된다는 건 다른 쪽이 오버랩 됐을 경향이 많아요. 그럼 보통 이거는 다른 메인 보컬이 아닌 다른 싱어들은 보통 오버랩이 돼요. 일부 오버랩 시켜요. 그래서 메인 보컬은 존재감을 높여주고 그 외 보컬은 존재감을 조금씩 낮추는 걸 이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아이솔레이션이 되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주파수예요. 특정 주파수를 같이 사용하면 오버랩이 되고요. 혼자만 사용하면 아이솔레이션이 돼요. 아까 얘기했죠. 그 250대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메인 보컬은 250 많이 주고 다른 데서 250으로 확 깎으면 얘네들은 오버랩이 되고 얘네들은 아이솔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EQ를 하나만 보고 하면 뭔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자, 그래도 설명드렸네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해보려니까 주파수가 겹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그래 넌 오래 했으니까 들려 쳐봐. 난 어떻게 하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도 요즘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요즘 그 디지털 콘솔 인포메이션 보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데 거기서 버튼 하나 누르면 지금 어떤 음역대 소리가 어느 만큼 나오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악기는 이쪽 주파수 이만큼 소리가 나오네. 넘겨보면 이 악기 이러네. 겹치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디지털 콘솔이 아니면 놀랍게도 요즘 어플이 있어요. 저도 이 어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플 쓰는 어플 중에 주파수를 보여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파수가.
이걸 실제로 제가 그러면 제가 틀어놓고 스피커 대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주파수가 많이 나오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만 바뀌어요. 이렇게 보고 어디 주파수가 뭔가 많이 쓰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이거 보는 거 사용합니다. 보시면 돼요. 제가 주파수를 모르겠어 하면 어플이 공짜예요. 어플 심지어 어플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자기 원하는 거 그냥 마음대로 깔면 돼요. 비슷해 성능 다. 어플 깔고 보면 돼요. 디지털 콘솔이면 올라오는 거 보면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 주파수를 많이 사용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의 중천만 잘 관리해도 EQ의 절반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개념입니다. 이제 이 개념은 디퓨전이라는 개념이에요. 디퓨전은 어떤 뜻이냐면 물에 뭔가 다른 물을 섞을 때 섞이는 현상을 근데 꼭 물이 아니돼요. 뭐 액체, 기체다. 섞이는 현상을 디퓨전이라 불러요. 이렇게 보죠. 그 디퓨저가 어떤 게 상온 디퓨저 있잖아요. 이 향기를 공기에 섞는다라는 개념이 디퓨저예요. 그래서 디퓨전의 개념은 오버랩이랑 달라요. 오버랩을 했는데 보통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스킹이 많이 발생한다고. 디퓨전은 분명히 오버랩된 상황인데 둘 다 들리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새로운 소리가 들려가 디퓨전이에요.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세컨에서 패드를 깔고 그 위에 건반을 올라갈 경우예요. 그 경우는 패드 소리도 아니고 건반 소리도 아닌 뭔가 딱 달라붙어서 섞인 무언가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디퓨전이라 불러요. 그거는 오버랩이 아니에요. 오버랩은 하나가 묻히기 때문에 오버랩인 건데 디퓨전은 묻히지 않아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디퓨전을 발생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리가 겹쳤는데 안 들리면 오버랩이고요. 뭔가 새로운 소리가 바뀌면 디퓨전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내가 했을 때 저게 의도된 걸까는 알아야 돼요. 쟤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디퓨전이 됐다 운이 좋은 거고요. 보통 오버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네. 디퓨전이 발생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주파수 사용하더라도 그 주파수를 잘게 쪼개면 생각보다 안 겹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250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248이고 얘는 252인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안 겹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섞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디퓨전이 발생할 수 있다. 디퓨전과 반대되는 개념은 플로팅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플로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칵테일이고요. 푸스카페라고만 부르는 스타일이에요. 밀도가 다른 액체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기술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칵테일이 저렇게 존재해요. 색깔이 다르게. 저거의 특징은 저거를 숙련되지 않은 바텐더가 할 경우 섞여요. 디퓨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디퓨전은 어떤 주파수의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우 섞이게 되고요. 안 넘어가면 딱 플로팅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음향은요. 모든 악기들이 플로팅이 착착착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잘된 플로팅 예시는 드럼 킥이 있고요. 밟는 킥 위에 바로 위에 베이스가 딱 올라가고요. 거기 바로 위에 건반 왼손이 올라갑니다. 건반 왼손이. 그게 안 겹치면 세 개가 따라락 초밥 sat듯이 올라가서 엄청 마시는 소리가 나는데 보통은 겹쳐져가지고 디퓨전이 발생해요. 세 개가. 그러면 뭔가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쿵 소리가 뭔가 좀 벙벙대거나 뭔가 좀 울리거나 동거 이런 느낌이 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플로팅이 깔끔하게 짝짝짝 됐으면 와 소리가 너무 예쁘다 라는 느낌이 납니다. 결국 플로팅의 개념은 아까처럼 주파수가 겹치지 않게 쌓아 올리는 건데 알소리랑 다른 거는 알소리는 거리가 확 벌어지잖아요. 플로팅은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부터 200까지 누가 상하면 그 다음 친구는 바로 2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겹치는 게 없는데 빡빡 붙어 있잖아요. 그게 플로팅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친구는 100부터 200까지 하려면 200 이후는 확 깎아버려야 됩니다. 얘는요. 200 밑으로 깎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쌓을 악기들의 모서리를 자르는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상당히 플로팅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모든 악기가 내가 특별하게 볼륨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잘 들리고 너무 조화로워가 보통 플로팅이 잘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좀 설명된 현상이고요. 실제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EQ는 이렇게 말로 설명드려도 만지고 들어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듣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EQ를 많이 잡으려면 리허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리허설은 촬영팀 때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리본 때도 리허설을 합니다. 리본 때도 시작하기 전에. 그때 리허설 던져놓고 EQ를 막 만들 수 있어요. 한번 그냥 으앙 할 수 있어요. 그때 아니면 못합니다. 그때 아니면. 리허설 때 아니면 못해요. 그리고 소리가 왜 이래요? 아, 기가 이상했나 봐요. 이렇게 막 넘어가는데 보통 그때 막 하는 식이 있어요. 저도 보통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뭘 하면 한번 크게 돌려봐요. 왜냐하면 이래야지 이 사람이 어떤 소리인지 아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 이 음향을 하고 싶다, EQ를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과감하게 스스로 뭔가 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과물이 나올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배입니다. 분배를 하려면 퀴즈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에서 분배할 때 어떤 지파가 제일 먼저 가져갔을까요? 어떤 지파가 아시나요? 이 산지를 얘기해 주소서. 아시나요? 갈렙이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져갔어요. 성경에 적혀있어요. 똑같이 음향할 때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가져갈 때 하나 딱 정해놓고 계야에 맞추는 거예요. 보통 건반부터 시작합니다. 건반이 딱 가져간 다음에 건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썼으니까 그 옆에 한 붙여봐야 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근데 유다 지파를 모를 줄 몰랐는데 하여튼 3번의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설명이에요. 뭔가 악기가 하나 내가 딱 EQ를 잡았는데 얘가 너무 완벽해 하면 사실 안 좋은 겁니다. 얘를 살짝 부족하게 해야지 그 분배할 때 서로 깔끔하게 분배가 되면서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솔로 할 때는 완벽하게 하는 게 좋은데 솔로가 아닐 경우는 조금 아쉽게 한 느낌으로 가면 오히려 괜찮다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4번의 개념은 이거는 이제 EQ 연습할 때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시작을 부스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피킹하면 그 피킹이라고 했죠? 그 주파 잡고 있다고. 부스트를 한번 크게 당겨놓고 피킹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할 때나 뭘 할 때나 갑자기 뭔가 한숨 갑자기 올라갈 때가 있어요. 거기가 보통 그 사람의 주요 주파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걸 기억해놨다가 이 사람이 또 등장할 땐 거기부터 건드려 보면 돼요. 그리고 보통 하는 데를 컷하면 이뻐집니다. 보통. 그래서 내가 엄청 급해 빨리 3분 만에 EQ를 끝내야 돼 하면 부스트를 딱 하고 쫙 하다 하면 걔를 깎으면 바로 거의 한 반 정도 끝났다 보면 돼요.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부스트를 한번 해놓고 쫙 움직이다가 훅 뛰면 또 바로 깎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과감하게 해보라는 이유는 EQ가 은근히 음향사고를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부스트는 피드백과 크게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어디까지 하면 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해보는 게 좋아요. 아까처럼 과감하게 좌우로 돌려보라 했잖아요. 그걸 연습 때 해보면 여기까지는 돌리면 사고가 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실전 때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때 EQ를 어디까지 돌려야 안전한지를 미리 찾으면 좋습니다. 자, 6번. 이거는 보컬들이 아주 슬퍼하는 사실인데 보컬들한테는 쿠세라는 게 있습니다. 쿠세가 뭔지 아시나요? 한국어로는 쪼라 부르고요. 쿠세. 어떤 거냐면 습관이에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습관인데 보통은 슬프게도 저희는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 습관이 보통 나쁜 겁니다. 그래서 특정 소리를 내거나 흔히 말하는 고음을 막 열창을 할 때보다 하는 이상한 습관들이 이상한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보통은 음향 사역자들의 어떤 덕목은 이 쿠세로 인한 나쁜 결과물을 감춰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4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4개가 있고 디지털 컨트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는 보통 저는 쿠세를 감추는 데 사용합니다. 쿠세의 어떤 악영향을. 그래서 내가 나중에 EQ를 좀 하다 보면 그리고 좀 사람을 듣다 보면 쿠세라는 게 뭔지 보일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하지가 마음속으로 지나가는데 그거는 나도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쿠세라는 걸 감추기 위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쿠세는 늘 보이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발생해요. 고음을 지른다거나 아니면 빌드업을 한다거나 할 때 그때를 내가 기억해 놨다가 혹은 그때 주문하는 거예요. 혹시 아까처럼 리허설 쿠렴할 때 거기만 다시 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불러보게 한 다음에 거기를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은 보컬 세팅들은 전부 다 쿠세 보완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모르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완벽한 EQ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안 되지? 해결이 안 되는데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00% 완벽한 게 아니라 그냥 50%라도 해설을 해보자 하고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계속 누가 와가지고 저기 목사님이 소리 이상하다는데요. 아 괜찮아 해볼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못하거든요. 못하는 거거든요. 해봤거든요. 근데 계속 여기 집착을 하면 내가 집중해야 될 다른 부분들을 놓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 중에 누가 이상하대요. 그러면 얘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또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 최대한 집중을 하되 이젠 내가 내 실력으로 뭔가 안 된다 하면 내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거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요게 EQ를 하기 위한 좋은 습관이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가 조금은 이제 좀 개념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좀 더 실전에 가까운 내용이 갈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보컬이랑 악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 아니고 9주차에는 실제 본당에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EQ입니다. 혹시 EQ에 대해 질문 있을까요? 네. 그 기타 이펙터 그 중에 네. 로우패스 필터라는 이펙터 있잖아요. 하이컷. 있죠. 그거를 이제 EQ에 어떤 미디어가 베이스를 올리고 트랩을 완전 줄이는 것도 조연이 가능한가요? 아까처럼 쉘빙을 극한으로 하면 필터가 돼요. 쉘빙 EQ를 끝으로 깎으면 필터가 되는데 다만 아날로그는 안 돼요. 아날로그는 제한성이 있어요. 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디테일만 가능해요. 앰프에서 어떤 그런 조절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부 구현은 가능한데 100%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느낌은 낼 수 있어요. 느낌은. 또 질문 있을까요? 예배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기도 시간 네. 되는 경우에 이제 목사님이 되게 크게 네. 선포하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그때 목사님의 소리가 잘 뭉그러진다라는 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하신 오버랩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런 순간 만약 목사님의 소리를 확보해야 된다 그 순간에 네. 그럼 그 순간에 막 갑자기 나머지 전체 그 뭐 보컬들의 소리를 갑자기 확 줄인다거나 막 이런 그것도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보통 EQ는 한 번 잡으면 쭉 가잖아요. 그 EQ를 건드리는 건 어렵고요. 그건 사실 개인의 개념인데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딱 그걸 하는 순간부터 멘트를 치는 순간부터 다른 악기 다 내려가요. 전부 다. 목사님이 실제 사례인데 목사님 찬양을 다 하고 그 찬양을 막 후렴할 때쯤에 들으면 우다다다 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목사님 멘트를 하는데 보통 목사님이 어떨 때는 바로 이제 모멘텀이 쫙 가면서 가는데 어떨 때는 약간 읊도듯이 할 때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하면서 그러다 갑자기 뭔가 감동이 오면서 뭔가 할 때가 있는데 천천히 말을 할 때 그 순간에 저는 모두 악기를 다 내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펌핑할 때마다 같이 조금씩 올려요. 실제로 저번 주도 그랬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이 안 들리는 이유는 마스킹이 발생한 거예요. 모든 악기들이 목사님 마이크를 덮어버린 거죠. 모든 악기랑 보컬들이. 근데 그렇다고 목사님 크게 외치시는 건 충분히 목사님이 극복 가능한데 작게 말하시는 건 당연히 작게 말하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보완적인 개념으로 다른 악기 전부 다 내립니다. 비슷한 케이스도 네. 이제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지지한 번까지 뭐 개인이나 컴프레션은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문제였고 네. EQ나 페이드는 상황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보통 말씀하신 건 페이드를 많이 움직이죠. 상황에 따라서. 저는 설명 드렸지만 개인은 한 번 잡으면 바꾸지 않아요. 페이드만 건드려야 돼요. 페이드만 건드리는데 네. EQ도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다 자기가 이럴 땐 요걸 써야 되는 걸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EQ는 근데 EQ도 그 뭐지? 한 번 하면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게 좋겠는데 근데 보통 말씀하신 데 임기응변이잖아요. 네. 진짜 이거 여의치 않을 경우는 가끔 몇 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세팅 EQ까지는 세팅해놓고 네, 맞아요. 페이드로 주로 조정하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보통. 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